오늘은 미국의 유동성 추이를 파악하는 영상 3편째로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난 1편과 2편에선 지급준비금과 영래포 거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유동성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기초 설명은 하겠지만 단기 금리들에 대해 더 이해하고 싶다면 지난 1편과 2편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과 하단을 두고 25bp, 0.25%씩 차이가 납니다. 왜 굳이 상단과 하단 사이의 금리차를 0.25%씩 벌리면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까요? 그 이유는 연준이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을 보다 정밀하게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기준금리는 연준의 목표금리입니다. 즉, 정책적인 목표를 나타내며 단기 자금시장의 금리들이 효과적으로 목표에 맞춰지도록 유도하게 되죠. 영래포 금리와 실효연방 기금금리, 그리고 소파금리나 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연준의 목표 금리 안에 두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로 나올 금리는 EFFR이라고 불리는 실효연방 기금금리입니다. 실효연방 기금금리는 금융기관들이 서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하루짜리 무담보 대출금리입니다. 은행들은 중앙은행인 연준에 의무적으로 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를 법정 지급준비금이라 하죠. 지급준비금을 충분히 예치한 A은행은 남는 과잉 자금을, 지급준비금을 덜 예치한 B은행에게 일시적으로 여신을 제공하게 되고,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실효연방기금금리인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연준의 정책적 목표금리이고, 이 실효연방기금금리가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실제 금리이기 때문에 연준은 EFFR을 목표금리 안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단기금리는 지급준비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인 IORB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 연준은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돈인 법정 지급준비금을 아예 0%로 없애버렸습니다. 은행들에게 지급준비금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하여 민간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하라고 유도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법정 지급준비금과 초과 지급준비금을 구분하는 의미는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모든 지급준비금이 초과 지급준비금인 것이죠. IORB는 은행들이 연준의 지급준비금을 예치할 때 받는 금리로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연준에 예치하는 요인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IORB 금리는 은행들이 시중에 너무 많은 과잉 유동성을 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FFR보다 높게 설정합니다. 즉, 자금을 대출하는 것보다 예치해서 받는 이자가 더 나으므로 은행들이 초과 자금을 연준에 예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효연방기금금리가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는 실효연방기금금리의 상단에 해당하는 금리입니다. 연준은 이 차이를 이용해 과잉 유동성이나 자금 부족을 조절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알아볼 단기금리는 소파금리입니다. 소파금리는 미국에서 국채를 담보로 이루어지는 하루짜리 자금 조달 금리입니다. 소파금리와 실효연방기금금리는 서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들이 단기로 돈을 빌리는 금리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실효연방기금금리는 무담보 대출금리며 소파금리는 국채를 담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보와 무담보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담보가 있는 소파금리가 무담보 대출인 실효연방기금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단기금리로 유동성 추이를 파악한다는 내용의 핵심이 실효연방기금금리와 소파금리와의 스프레드 차를 말하는 건데요. 만약 담보가 있는 소파금리가 무담보 대출인 실효연방기금금리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 자금 시장에 경색 신호가 발생한다는 뜻이며 유동성에 대한 긴축이 심화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 리스크입니다. 최근 실효연방기금금리와 소파금리와의 스프레드 차를 보면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담보가 있는 대출의 금리가 무담보 대출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19년도처럼 자금 경색이 더 심화되고 소파금리가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연준이 양적 긴축을 중단하고 다시 자산 구성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영래포 잔액이 제로가 되는 시점에서 또 소파금리가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연준은 당장 QT를 중단하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때쯤이 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이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쯤에도 소파 금리와 다른 단기 금리의 스프레드를 비교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소파 금리가 EFFR을 자주 터치하거나 넘는 구간이 많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효연방기금 금리의 상단이라 여겨지는 IORB의 금리조차 터치하거나 넘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미국 경제가 강하고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기엔 단기금리들의 추이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총 3편에 걸쳐서 미국의 유동성 추이를 파악하는 영상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미국 국채 투자 포지션은 저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포지션이고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